법원 판결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네. 재판에서 패소해가지고 또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어떤 상담이 많이 아니었어요. 우리 오마이팀이나 매불시 독자들이 세상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금 체납했더니 네. 또 국민연금 못 냈더니 그 장사에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장사에 꼭 필요한 카드, 네. 그다음에 계좌 이런 걸 다 압류해버리고 동결해버렸다는 거예요. 장사도 못하게. 장사까지 못하게. 예. 네. 그러니까 자 자국민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혹하게 그냥 법률적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혹하다고 어필하면서도 네. 많은 국민들이 어쩔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음. 그래 세금 안 냈으니까 국민연금 안 냈으니까 사대보험 안 냈으니까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어려운 건 알겠는데 네. 당신이 압류 당한 거지 어쩔 수 없지 이런 거잖아요. 법대로 그것을 하는 법대로 거지. 한 거니까 한편은 항의하면서도 한편은 그러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근데 자 자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법률 조치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법적 절차고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납을 해주잖아요. 물론 저희들 민생단체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말아라. 제도 개선하자고 요구를 합니다만. 네. 근데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한국에 진출한 일본의 전범 기업이 있어요. 거기 예. 자산이 있어요. 압류해서 강제로 매각한다든지 배상해야 되죠. 예, 경매나 공매해서 음. 그것을 우리 피해자한테 주면 되잖아요. 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요. 근데 일본이 항의해 경제 침략했어.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대응 잘해가지고 소부장 오히려 독립하고 있어요.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가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됐어요. 네. 보란 듯이. 그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 잘 해서 균형외교고 실리외교 국익외교해서 무조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 우리가 전쟁 중입니까 여러분? 북한하고 대치 상황이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북한의 대치 상황도 얼마든지 옛날 군사독재정권 시절도 전두환 노태우마저도 네. 밀사를 보내서 대화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북 정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북방 정책. 그 노태우가 해가지고. 북방 정책 원조가 노태우잖아요. 네. 밀사의 원조가 여러분 박정희하고 전두환입니다. 오른팔들 보내가지고 밀사 보내서 네. 남북 정상회담 논의하고 정상회담 안 됐다 하더라도 문전 7.4 뭐 선언 같은 거 하고 막 난리였잖아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고 달래고 평화도 관리하고 네. 중국하고 노태우 때도 노태우 군상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수교도 하고 그러면서 경제도 쭉쭉 나아가고 그렇죠. 이 모든 게 지금 윤석열한테 무너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줘.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에 할바텀 네. 들어가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항의도 안 하고 자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한국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번에 전기차 보조금 IRA. 예, 그걸로 인플레 감축법으로 완전히 뒤통수를 때리더니 이제는 반도체 이름이 무슨 반도체 과학법이야. 자 세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한국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또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지방자치에 유치하면 보조금 주죠. 그렇죠. 법인세 감세해주고 뭐 네. 공장 용지 뭐 기업 유치하는 저렴하게 게 중요하니까. 이게 이런 게 다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시장가보다 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예,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발전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남 FC가 뇌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 기업 유치할 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이 뭐 하는지 보세요. 그 놈들이 기업 유치했다. 기업 유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뭐 붙어 있어요. 법인세 감면해 줍니다. 공장 유지 저렴하게 경쟁을 공유합니다. 하고 있죠. 고용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 장려 네. 지원금 드립니다. 이게 엄청난 특혜잖아요. 이게 예. 뇌물이 되는 거죠. 성남 FC가 뇌물이 되면 똑같이. 그런 근데 식이면. 자,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은 나라인 지자체를 가도 이렇게 지원을 줘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했는데 광주시에 왔다고 쳐요. 삼성, 현대자동차가. 네. 자, 근데 이익이 많이 났네. 돈 내놔 우리한테. 그다음에 영업 비밀 내놔. 네. 장부 보여줘. 이익이 얼마인지 알려면 초과이익으로 한 사람은 장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너 광주에 들어왔으니까 대구하고는 거래하지 마. 대구에 공장 지어서도 안 돼. 거기 그 공장 네. 지어져 있는 것도 네. 10년 동안 네. 뭐 가만히 둬야 돼. 가만히 둬. 그다음에 광주에서 너 지금 장사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고용을 풀로 했는데 네. 고용 증대 계획을 세워야 돼. 의무적으로. 아니 이미 기업이 지금 딱 채산성이 네. 고용을 더 늘릴 수도 없는데 고용 유지로 확대해야 돼. 아하. 완전히 이거잖아. 이건 바이든이나 그러니까 미국
좋은 꼴 시키려고 네.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폭력과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은 나서서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보셨죠? 윤석열이 지가 영업사원 1호라는 말도 안 되는 천박한 네. 대한민국을 무슨 기업 국가로 만들고 아. 갑자기 천박한 영업사원 1호라고 하더니 밖에 나가고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막 적대처럼 만들어 오고 이란을 아. 그래서 해고당할 짓을 하더니 그러니 이제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나서달라 그러니까 네. 아 이건 기업 정부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한테 한 조치가 아니라 아. 기업들한테 한 조치 아니냐.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정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가 만난다고는 하는데 뾰족한 대책이 있을지 이게 걱정인 거죠. 자, 뾰족한 대책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우리가 군사 동맹을 넘어서 포괄적인 경제 협력 동맹이라고 선언해 놓고 지금 몇 번째 지금 한국이 뒤통수를 치는 거냐. 아. 쭉 열거를 우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문제 없다고 일본 편을 들어주고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고 마음대로 항해도 안 바꾸고 그렇죠. 그다음에 독도 그 예민한 재침략의 상징이나 빌미가 될 수 있는 독도 주변에서 자기들 끌어들여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일본이 저지른 맨날 자기들 북한 인권 지적하잖아요. 중국 네. 인권 지적하잖아요. 미국이. 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했던 나치하고 버금가잖아요. 지금 일본의 전쟁 범죄가 비둥비둥하잖아요. 나치 일본 천황 전쟁 범죄자들. 그건 지적도 안 하고 지금도 사과도 안 하고 지금도 군국주의하고 있고 언제든지 핵무장도 할 수 있는데 이란한테는 핵무장한다 그렇게 난리 피우더니 북한한테 그렇게 난리 피우면서 일본한테는 한 말도 하지 않느냐. 미국한테 따질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저번에 전기차도 그게 뭐냐. 우리가 미국에 공장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갖고 얼마나 지금 많은 투자를 했냐. 네. 그랬더니 계속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항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우리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나 네. 요즘 인도네시아나 인구 엄청 많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인구 한 2억 가까이 될 거고요. 인도가 지금 중국도 인구가 더 많고요. 우리 그러면 남방 정책 북방책으로 와서 그냥 거기서 계속 공장 그리가고 네. 아니 여러 가지 압박도 하고 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말 국익과 신뢰와 균형을 위해서. 네. 네. 그러면 미국 정부도 네. 그래도 본인들도 분명히 군사 동맹을 넘어서 포괄적인 경제 협력 동맹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좀 신경이라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업들 보고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렛대를 다 써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걸 관철시키는 게 네. 그게 외교고 우리 정부의 할 똑같이 일이잖아요. 로비도 해야죠. 네. IRA법 이번에 반도체법 통과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미국의 하원의장 와도 만나지도 않고 네. 청년들하고 어디 가서 술 처먹으면서 이런 짓 저질렀잖아요. 네. 옛날에 저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그 통상교섭본부였던 김현종 본부장 있잖아요. 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막 해고록각이나 이런 게 보면 악착같이 달라붙어갖고 네. 미국 관료들이 당신 징하다, 징그럽다, 징하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들었다잖아요. 이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음. 모든 애교 라인, 모든 로비 라인, 네. 로비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요. 그렇죠. 풀가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상회담도 잡고 항의도 하고 어필도 하고 호소도 하고 네. 사실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을 네. 위하여. 한미일 이제 동맹으로 가려는 그러니까 군사 협력이지만 지금 동맹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미국의 생각이고 일본도 그걸 통해서 뭔가 진출하고 싶은 해외로 그런 욕망이다. 야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박자만 맞춰주고 보조만 해주고 협조만 해주고 있지.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아예 챙기지도 않고 있는 거고. 명분도 역사 정의도 외교에 실리도, 있어서의 실리도 체면도 없고. 예. 명분도 실리도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8천만 결의 자긍심도 모든 게 짓밟히는 겁니다. 뭐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개 중에 한 개라도 뭐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완전히 그냥 미국과 일본의 세계 패권 전략, 일본의 제군국주의 또다시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에 날개만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게 그동안 이제 균형 외교라고 해서 예. 미국과 이제 중국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오면서 우리가 실리도 챙기고, 그러니까 이른바 안미경중이라고 해서 네. 안보는 미국, 뭐 중국은 그렇죠. 경제 이렇게 했던 게 그동안의 외교의 스탠스였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뒤집히면서 이러다가 반도체도 무너지고 예. 이제 민생 천재 우리 안진걸 소장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반도체가 중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수출 효자잖아요. 네. 중국이 지금 반도체가 또 굉장히 자립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음, 수출도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은 또 자립 국면으로 가요. 뭐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막으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중국의 수입은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자, 여러분 1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에 IMF 때보다 더 심각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은 그러면 수출도 올해 내내 부진하게 돼요. 근데 내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수가 어렵죠. 쓸 돈이 없죠 지금. 지금 돈이 없잖아요. 2월달 고지서 여러분 저는 더 나왔어요. 집집마다 달 텐데 1월달에 많이 나와서 무서워서 애꼈는데 더 나왔거든요.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 더 안 쓰겠죠? 안 쓰죠. 지금 식당이나 자영업자 가시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 아예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그래서 직장인들이 편의점 가서 도시락 예, 진짜 사 먹고 도시락도 많이 식당 싸고 못 간다. 다니고요. 예. 지금 제가 화요일마다 TBS에서 허리케인 라디오 하잖아요. 예, 지금 예. 그랑 거기에 자영업자들 사연 보면 IMF는 물론이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더 힘들다. 다 하세요. 그러면 내수는 더 침체돼요.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물가는 계속 5% 안팎으로 올라가는데 네. 경제는 완전히 침체되는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네. 통신비는 윤석열이 막 나서서 지도 인기 떨어지니까 막 이야기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이자 조금 낮춰주는 신용하고 통신 3사가 낸 대책은 3월달에 30기가 준다는 건 뭐하러 줍니까, 여러분? 지금 다 무제한 요금제 쓰잖아요. 요금을 5천 원이 만 원에 깎고 자지 이놈들아. 그러니까요. 30기가 그거 30기가 지금 무제한 요금제 쓰시죠? 무제한 요금제. 요금 떨어집니까? 아, 안 떨어지죠. 그 30기가도 웃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게 25기가, 28기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남아요, 줘봐야. 근데 2월도 안 돼. 해줘요. 이건 무슨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이랑 짜고 치는 고도리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압박 좀 하는 낼 테니까 네. 너희들 뭐 좀 해. 야, 금융사들 내가 압박 좀 하는 낼 테니까 이자 좀만 깎아줘. 그래서 이자 좀 깎아. 이자 좀 깎았는데 예금금까지 다 내리고 있어요. 또 적금금까지. 그나마 또 그래도 빚 없는 서민 중산층들이 그거라도 조금 그렇죠. 이자 해갖고 예금. 그걸로 생활 좀 하려고 그랬더니 네. 아유, 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올해는요 경제 성장률 지금 1.5% 6% 나오잖아요. 네. 이거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음. 생산이 소비가 동반 추락하는 겁니다. 수출과 내수가. 이거 누가 1년 만에 윤석열이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겁니다. 완전히. 세계 7, 8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누구한테도 무시받지 않는 나라로 나가다가 그래서 전 세계 시민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가 네. 지금 우리 해외 교포들이나 한번 해외 외신 한국에 대한 조롱 기사, 비판 기사가 엄청 늘어나고요. 네. 윤석열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는 우리 해외 교포들의 집회와 시가 늘어나고 있고 해외 촛불행동 계속 결성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뭐 그런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 겪어보니까 안 바뀌더라. 지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지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솔직히 예. 촛불 집회도 지금 이제 30회 가까이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매주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끌어내렸으면 하고 너무 열받아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작년 안에 끌어낼 수 있다. 뭐 어떤 분은 또 올해 안에 끌어낼 수 있다. 네, 네. 뭐 이러니 하셨는데 희망이 자칫하면 희망 네. 고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관적 열정은 우리가 가지고 긍정은 가지되 네. 총선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 음. 총선 전에 국민의힘이 대규모로 분열이 돼야 되잖아요. 이미 전당대가 아니라 분당대를 치르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자, 몰아내라 해서 몰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윤석열, 김건희, 천공, 건지 막 웃고 다니잖아요. 술 먹고 다니고 이 사람들은요.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막 아니 왜 김건희는 또 혼자 시장에 갔는데 그 꽃게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소중한 것처럼 해놓고 그럼 바로 쪄달라 그럽니까? 약간 이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섬치다. 근데 그것을 웃으면서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네. 웃으면서 자기 부각된 행사를 잡으면서 꽃게한테 갑자기 인격을 부여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콘돌이라고 네. 그럴 건 바로
쪄 죽이는 사람이 뭡니까? 쪄 죽이고 근데 시장에서 시간 걸리잖아요. 네. 바쁘니까 빨리 쪄라고 시장 상인도 압박하고 물론 그것은 김건희 옆에 있는 측근이 하겠지만 뭔 짓입니까? 그리고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아니면 네. 시장에서 음. 왜 경부까지 계속 지가 혼자 다닙니까? 음. 대구랑 경부까지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잖아. 사람들 열받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관저에 부당하게 자기 코바나 콘텐츠에 또 엄청난 협찬 받은 거 다 무혐의 받고 지금 네. 소환조차 한 번 안 되고 음. 우리 국민들 열받잖아요.